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귀 중이각 내에 고막 안쪽으로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건데, 보통은 감기에 걸려서 급성으로 이렇게 분비물들이 차는 경우가 일단 초기에는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기를 치료를 하고, 감기 합병증이 중이염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가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이도 건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중이각 내부에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게 돼요. 내부에도 이 코점막처럼 내부에서 청소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는 점막의 손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손모 운동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내부의 압력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어서 코가 안 부어 있으면 이 물이 잘 빠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찐득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묽어질 수 있도록 몸에서 항균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중이염으로 자주 가는 친구들은 일단은 이관이 이렇게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액들은 이제 쉽게 화농성, 세균성을 띠게 되고요. 항균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노랗게 보여 있어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이 중이염을 이관이 안 붓게,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게, 내부의 액들은 바깥으로 다시 잘 나오게 도와주는 게 중이염의 첫 번째 치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중이염을 많이 앓았던 친구들은 귀랑 코랑 내부의 압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중이염으로 가게 돼요. 특별히 농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부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가끔씩 귀가 먹먹하고 물만 차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게 계속 물이 차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청력이 점점 저하가 돼요. 이런 종류의 삼출성 중이염을 아이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하게 코가 안 붓게, 그리고 여기에서 삼출액이 빠져나오고 내부에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죠. 저희는 빨대컵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많은 2살 아이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젖병이나 빨대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귀 내부의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대컵만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전에 중이염이 좀 너무 자주 왔었던 경우에는 이후에도 중이염이 좀 자주 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하니까 중이염이 와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때도 잘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손 잘 씻고 빨대컵 쓰지 않고, 혹시라도 밤에 자기 전에 뭔가를 먹고 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기나 비염 있는 친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자기 전에 2시간, 만 1세 이하의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뭐 수유를 하면서 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그렇지 않게, 뭔가를 먹어서 에너지원이 있는데 잠에 들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콧물이 많으면 당연히 기도도 많이 넘어가고, 중력증 있는 친구는 부비동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호흡기 관련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전에 2시간,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더 큰 친구는 3시간까지도 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이염, 부비동염, 비염 굉장히 동일해요.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개인위생, 마스크 사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이염을 내용 호소하면서 오지만은 감기가 자주 오고, 감기가 올 때마다 중이염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재발성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거든요. 재발성 급성 화농성 중이염. 콧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 귀가 이미 팽창해서 벌건 이런 상태가 돼서 안에 이제 농이 꽉 찬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부의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코가 치료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감기 자주 안 오는 것도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치료해준다, 이 면역들을 같이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경우는 고막이 터지는 거예요. 고막이 터지면은 재생이 돼요.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감염 관리만 잘해주면 1, 2개월 이내로 재생이 완료가 돼요. 특히나 아이들은. 고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위험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투성 중이염이에요. 삼투성 중이염은 증상이 없어서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수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별 때마다 있었지만은 아이는 불편하다는 소리 안 해서 놔뒀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귀가 멍멍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청력이 저하가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쉽게 생각하면 귀 한쪽이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는 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제 기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청력이 떨어진다. 먼저 완방 치료를 해보시면 됩니다. 치료로 잘 나아요. 이 중이각 내에서 여기 우리가 이관이 있잖아요. 이관이 항상 부어 있는 경우에는 잘 뚫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내부에 압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삼투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코에서 넘어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 압력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로 음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액들이 내부로 흘러나와요.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라서 이관에 압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려면은 코가 안 막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가 제 기능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관도 이 개폐 기능이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역력 높여주면서 압력도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축농증이 오면 그냥 축농증만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 이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 다르거든요. 아이가 만 2세 이전에는 중이염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코랑 이관이랑 높이가 너무 평행해요. 그리고 콧물이 많아지면은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중이염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면역작용이 좋은 친구들은 중이 내부에 계속 고여있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 항균작용으로 처리가 된다. 문제는 만 2세가 지나서도 이제 누런코가 좀 자주 오게 되고, 이관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관이 개구되는 데가 이 코 내부로 개구가 되거든요. 부비동이 열리는 위치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가 항상 부어 있으면은 이제 좀 같이 문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축농증만 계속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어요.